얘들아, 오늘은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우리가 깜짝 테스트로 30문항 시험 본 거 있죠? 그 시험지 준비하세요. 같이 풀어보고 자신이 틀린 문항의 오답 노트를 A4 용지에 작성해서 다음 과학 시간에 가져오는 거예요. 쌤이 풀이해주는 거 중에서 꼭 적어야 될 핵심 내용을 오답 노트 A4 용지에다 꼭 작성해서 다음 과학 시간에 가져오는 겁니다. 자, 지필고사 준비를 우리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나요? 1번부터 풀이합니다. 1번, 다음은 식물의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우리 교과서에는 배움활동하고 똑같은 실험이죠. 눈금 실린더 2개 준비해서 A는 잎을 전혀 따지 않은 잎이 많은 가지를, B는 잎을 완전히 따버린 잎이 없는 가지를 꽂아 둡니다. 여기에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였죠? 물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A와 B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식물 잎의 유무죠. A는 잎이 있고 B는 없는, 즉 증산작용이 잎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2번으로 갑니다. 2번. 그림은 식물의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단 눈금 실린더 ABCD의 처음 물의 높이는 모두 같다. 방금 전에 1번에 있는 그 실험하고 똑같은 건데 가는 빛이 있는 곳에 두었고요. 나는 하나는 어둠 상자로 쌌네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보기를 봅시다. 기억번, 가에서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는 B가 A보다 높다.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물의 높이는 낮아지죠. 증발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가에서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는 B가 더 높습니다. B는 잎이 완전히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잎을 완전히 따버린 잎이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증산작용 거의 일어나지 않죠. 물의 높이는 B가 높고요. A는 잎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험 결과 물의 높이는 물이 증발돼서 낮아질 겁니다. 즉 물의 높이는 B가 높아요. 그러면 기억번 말이 맞나요? 맞지요? B가 더 높다. 니은 어때요? 나에서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수면에서 물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C의 물의 높이는 더 낮아집니다. 맞네요. 디귿 나 실험을 비 오는 날에 하게 되면 C와 D의 물의 높이 차이는 더 작아질 것이다. 비가 오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C와 D의 물의 높이 차이는 작아질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장치이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 있죠?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여기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그래프, 온도는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이 35도씨에서 40도씨, 그러니까 40도씨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그러한 그래프 기억나죠? 정답 3번에 뭐예요? 4번이네요. 니은 디귿. 광합성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백열전등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들어있는 얇은 수조를 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등과 물풀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해서 빛의 세기가 달라지거나 표본병에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서 물풀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얇은 수조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는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3번에 4번 OX 문제. 1번 식물의 잎세포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가 엽록체죠. 엽록소가 아니라
틀렸네요. 2번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엽록체가 있다? 모든 세포에 있는 건 아니에요.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 밖에 엽록체가 없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몇 군데. 3번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빛에너지 맞지요. 4번은 어때요? 산소를 내놓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틀렸네요. 5번은 맞고요. 5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X 문제. 1번 빛의 색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맥시멈에서 일정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2번 이산화탄소 농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요. 틀렸네요. 이거 역시 그래프 이거였죠. 3번 산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산소는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도 아니죠. 틀렸죠. 4번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맞지요? 그 어느 정도가 40도씨였죠?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일정한 거. 4번은 O. 6번 BTB 용액에 대한 문제네요. BTB 용액의 꿀팁은 어떻게 푼다? 호흡할 때는 황색으로 변한다. 광합성할 때는 청색이다. 호황광청. 또한 BTB는 산성에서 황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에서 청색입니다. 6번의 정답은 A는 노란색 그대로죠. B는 물풀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어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C의 물풀은 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정답 A 노란색, C도 노란색. 정답이 1번, 5번 두 개입니다. 7번 위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광합성의 원료는 뭐지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빗물이 포도산. 8번 그림은 두 가지 상태의 기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보니까 기공이 닫혀 있네요. 광합성 활발하지 못한 밤에 닫히죠? 나는 기공이 열려 있네요.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 열립니다.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네요. 증산적인 활발하게 일어나면 물이 빠져나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뿌리에서 잎까지 상승하는 물의 양과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의 양이 증가합니다. 또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므로 광합성량이 증가하죠. 9번 그림은 물풀의 잎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한 다음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현미경으로 본 것이다. 노가청 기억나죠?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가번은 진한 걸로 봐서 청남색이네요. 나는 연하죠?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았네요. 틀린 거 고르는 거네. 정답은 4번. 가는 아이오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 잎이죠. 그러나 나는 아이오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여 광합성을 하지 못한 잎이죠. 또한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하지 않으면 아이오딘 반응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렵지만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10번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즉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되는 겁니다. 11번 빗물이 포도산. 즉 뭡니까?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C는 녹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1과 3이네요. 다시 한번 광합성의 식을 기억하세요. 12번 그림은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옳게 고른 것은 가설이 뭐죠?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실험장치 증산작용이 식물의 잎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려면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 상태에서 잎이 있는 거 가와
잎이 없는 거 라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죠. 정답은 그래서 가라 3번입니다. 13번 그림은 검정말 잎세포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가. 이게 가가 뭐죠? 바로 엽록체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엽록체는 모든 식물세포에 있는 건 아닙니다.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는 양분을 합성하고 동물세포에는 이 엽록체가 없지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게 광합성이었죠. 엽록체 속에 초록색 색소 엽록소에서 빛에너지 흡수하죠. 14번 그림과 같이 검정말을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에 넣고 실험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 기포수를 세어 광합성량을 측정하는 실험이죠. 정답은 4번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증가한다. 15번 그림은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을 때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광합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4번이네요. 왜 틀렸나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지다가 최대가 몇 %였죠? 0.1%. 맥시멈 그 이후로는 일정하다. 그래프 기억하세요. 온도는 35도에서 40도씨에서 최고 40도씨가 넘어가면 효소가 변성하여 오히려 감소한다. 급격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6번 검정말의 잎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잎세포 안에서 초록색 알갱이가 여러 개 관찰된다. 이 알갱이는 뭐지요? 바로 엽록체의 그 기능이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검정말의 잎세포 내부에서 관찰되는 초록색 알갱이는 엽록체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16번에 2번이었어요. 17번 그림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가는 물이 이동하는 물관이었고요. 나는 설탕이 이동하는 체관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C는 산소, D는 녹말이에요. 물이 이동하는 가는 물관, 광합성 산물이 이동하는 나는 체관. 18번 위 그림에서 A는 뭐였죠? 바로 이산화탄소.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죠. 정답은 그래서 18번에 4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잎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다. 19번 옳은 것은 증산작용 식물체에서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19번에 정답 3번. 20번 빗물이 포도산 정리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요. 광합성으로 합성된 포도당 기역은 녹말 니은으로 전환되어 잎에 낮 동안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설탕 디귿과 같은 물에 녹는 당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20번의 정답 4번이야. 21번 옳게 설명한 학생 모두 골라라. 정답은 B와 C만 지금 옳지요. 광합성은 식물에서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납니다. 호흡은 식물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죠.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호흡으로 유기양분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정답 21번에 4. 22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내용이다.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쥐가 있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을 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쥐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성하죠. 그래서 쥐가 오래 살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암실이면 식물이 광합성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죠. 식물의 호흡량은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죠? 정답 22의 3번. 식물의 호흡량은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디귿 틀렸습니다. 23번 OX 문제. 1번 O, 2번 O, 3번 왜 X? 호흡은 항상 빛이 없는 밤에도 빛이 있는 낮에도 항상 낮과 밤에 일어난다.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4번 O, 5번 틀렸네요. 왜죠? 호흡은 에너지의 일부는 저장하죠. 나머지는 열로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호흡은 에너지의 일부라고 그랬는데 34%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66%를 열로 방출한대요. 14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호흡이죠. 나는 광합성. 정답은 그래서 24번의 2야.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포도당과 같은 양분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죠. 니은 맞네요. 기역 디귿이 왜 틀렸나 보자. 기역 호흡은 밤낮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죠. 틀렸고요. 디귿은 식물 세포 중에 엽록체가 없는 세포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디귿도 틀렸어요. 25번 가와 나가 무엇인지 쓰시오. 가는 호흡, 나는 광합성. 26번 비닐봉지 A에는 공기만 넣었네. B는 시금치를 넣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A의 기체를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자, A는 공기만 넣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로 낮아요. 그래서 석회수를 단시간에 뿌옇게 흐리게 하진 못합니다. 답은 1번인데 2, 3, 4, 5번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자. 2번 빛을 받지 못한 시금치는 호흡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3번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시금치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번 초록색 BTB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BTB 용액이 노랗게 변하죠. 5번 시금치를 어둠 상자에 두는 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정답은 그래서 1번만 틀렸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회수를 단시간에 뿌옇게 흐리게 하지 못한다. 27번 정답은 1번이지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빛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일어납니다. 28번 모두 고른 것은 호흡에 대한 설명. 28번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디귿만 맞지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계속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어납니다.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29번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정답 5번. 방 안에 식물을 많이 두면 낮에는 산소 농도가 높은 편이지만 밤에는 식물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식물이 없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공기가 탁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30번 그림은 낮과 밤 동안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낮에는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지요.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 밤에는 호흡만 한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낮에는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모두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리고 부족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광합성에 이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30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숙제 잊지 마세요. 자, 열공합시다. 안녕.